이더리움, 폭풍이 오기 전 고요한 상태라고 해야 할까요? 3월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앞둔 이더리움은 최근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트의 흐름에 온몸을 맡겨 너도 가면 나도 갈게 라는 모션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금일은 비트와 이더의 현 상황과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로 10년 안의 인생을 바꾸실 분들은 피리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업체 산티몬트의 자료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1700달러 이상으로 반등하지 못하며 수익성이 동반 하락해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티몬트의 자료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투자자의 65%, 이더리움의 투자자 59%가 수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3년 들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면서 손실 상태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자 비율이 뚜렷하게 하락했으나 최근 다시 지난해 12월 수준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수익성 하락이 바닥 신호일 수 있으며 정말 지금이 찐 바닥이라고 확인될 경우 더 강한 랠리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걸 시사합니다. 이 경우 지난 1월과 2월 가격 추세를 감안할 때 이더리움은 1900달러를 우선 목표로 하고 이를 넘어서면 3000달러까지 시야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가능성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다음 차트를 보자면 흥미롭게도 비트와 이더는 모두 50일 및 100일 이동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역사적으로 두 디지털 자산에 대해 낙관적인 움직임으로 판단이 되는데, 즉 감소는 일시적일 수 있으나 이것이 바닥이 아니며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차트가 상승만 하락만 할 수 없는 차트에 놓여있기도 하고 여러 지표가 각자 다른 방향에서 긍정, 부정을 나타내기에 이런 모호한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이와 관련해 추가 지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온체인 분석회사 글래스노드의 차트를 보자면 비트와 이더는 각각 43%, 38% 상승했지만 자본의 상당량은 여전히 비활성 상태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스테이블 코인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인데, 스테이블 코인 공급이 증가하면 가상자산을 매수할 자본이 많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보통 공급이 감소하면 그 반대를 의미하고 있죠. 상위 4개 스테이블 코인 USDT, USDC, BUSD, DAI의 총 공급 순 포지션은 작년 9월 14일 이후 줄곧 마이너스 상태로 2월 7일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지난 과거 스테이블 차트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총 공급 순 포지션은 지난해 2월에서 3월 사이 플러스를 기록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강한 수요를 반영한 모습입니다. 한편 스테이블 공급 비율 SSR이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대비 스테이블 코인의 구매력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는데, SSR은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대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현재 SSR 수치는 비트코인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 감소가 발생했음을 의미하죠. 그러나 낙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까운 미래에 자본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시장이 방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최근 7일 중 5일 동안 하락을 했지만 거래량은 20일 평균과 같은 수준입니다.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거래량은 20일 평균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죠. 이러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중요한 게 최근 낮은 가격에 거래된 이더리움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평균에서 평균 이하의 거래량을 나타냈는데,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 저항선 부근에서 새로운 지원 수준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자산이 이 범위 근처에서 오래 머물수록 투자자는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변화는 단지 부정적인 정서만을 반영하지 않기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신호로 보입니다. 현재의 공급 수준에서 2020년에서 2022년 수준으로 이동하면 더 큰 움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변화는 제가 꾸준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NFT의 신흥 강자 블러의 등장으로 NFT 시장의 부흥이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이더리움 인플레이션 대시보드 울트라 사운드 머니 데이터를 이용해보자면 이더리움의 수수료 시장이 최근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NFT 거래 활동이 부활하는 가운데 천천히 형태를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트랜잭션을 구동하는 가스의 중간 가격은 지난해 9개월 동안 약 10에서 20그웨이였는데 이번 달 그 비용은 38그웨이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11월 FTX 붕괴 당시 36그웨이였던 점과
12월 바이낸스의 뱅크런 당시 24그웨이였던 것을 감안했을 때 주요 하락장 사건 기간보다 높은 수수료 금액이죠. 지금은 다시 18에서 20그웨이로 안정이 되었지만 그만큼 이더 기반의 코인들이 열일을 하는구나. 그러니 걱정이 없다. 이 정도의 호재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밖에도 3월 중순에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적용됨과 동시에 이더 스테이킹 물량에 대한 보상과 기존 물량에 적용되었던 락업 해제로 인해 걱정들이 많으신 모습입니다. 물론 입출금이 자유가 되는 순간 시장에 풀리게 되는 물량이 많아지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현재의 시세를 지키는 것은 힘들다고 대부분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더의 매수세가 점점 줄어들고 최근 상승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모든 것이 그랬듯 결국 해당 이슈는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이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더 입출금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기존 락업에 부담감을 느끼던 투자자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스테이킹을 재진입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오히려 추후에 스테이킹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 금일 준비한 이더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금일 브리핑해드린 정보는 본업을 하시면서 바로바로 체크하실 수 없는 내용이고 현실적으로도 일하면서 이런 걸 챙겨본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보를 놓치고 지나가면 내 피 같은 돈을 땅에 버리거나 내 자산을 불릴 길을 놓칠 수 있겠죠. 나는 정보화 시장에서 살아남고 경제적 졸업을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저희 크립토피아 토론방, 소통방 링크가 있으니 소통방 문의하셔서 함께 정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